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 뭐 내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입니다. 현재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해외 연구 활동으로는 탄자니아 다르살렘 대학교 한국학 연구센터 칩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연구 지원 사업을 지원받게 돼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2017년도에는 우수 연구기관으로 소개도 되었었고요. 그리고 바로 연속으로 2018년부터 저희 연구소가 중점 연구소로 또 선정이 돼서 현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전략 개발을 만들고 심화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학술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학술지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 연구를 특화된 학술지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대학들과 시민단체, 정부 관료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기들의 글들을 좀 싣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실기에는 어떤 수준이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한 어떤 액세스하는 포인트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요. 학술지를 만들어서 저희 학술지가 이제 아프리카 학자들이나 어떤 관료들이 많이 저희 학술지에 참여하고 있고 아프리카를 좀 알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MOU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관, 다양한 단체, 회사들과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주요 거점을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어떤 센터, 시민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게 저희 연구소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구소가 이제 콜로퀴엄을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퀴엄을 매달함으로 해갖고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콜로퀴엄을 하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면서 아프리카를 재인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아프리카가 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고 아프리카에서 주요 행정을 만들어 가져가시는 그 행위자들이 대부분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다가 또 본국으로 오셔가지고 또 관료 역할들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중견국 그런 나름대로의 국제사회에서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주안점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아프리카가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오션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루오션과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게 우리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또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아프리카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동향을 하나로 말씀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1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가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하나의 그런 경제 통합의 시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동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내전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민주화의 전환 그리고 공고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해라고 딱 하면 첫 번째로 우선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 그러면 사람들이 한 나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각 나라마다 특성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굉장히 작아져 있고요. 얼마 전에 서베이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6.4%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어떤 구호 단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 그다음에 뭐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 뭐 내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통합이 되면서 그 자원이 있는 나라가 있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자원이 있건 없건 그들이 원하는 경제 발전 방향은 관광 산업 육성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천연의 자연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도시가 얼마나 세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식민지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도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국어, 그다음에 또 부족 언어, 그다음에 영어, 불어 이런 세계적인 공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의 그런 도시가 바로 세계화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었고 저희가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우수연구소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런 신흥지역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가장 아프리카하고 교류 협력하고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공외교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대아프리카 공공외교 전략 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국가 수준에서의 공공외교 교류의 방안, 그리고 또 지역 단위, 또 우리나라가 지자체들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축제, 뭐 아프리카의 문화 행사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국가 레벨과 지방 레벨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연구소의 큰 목적이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공공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문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를 제가 이제 자주 방문을 하고 뭐 특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한류라는 문화가 아프리카에 어느 정도 저변 확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드 파워라는 어떤 공식적인 외교, 제도적 외교를 통해서 교류를 강화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불만이 나오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문화가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연구소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바로 문화라는 것에 대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단계의 제도적인 정립 이런 큰 틀에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가면 중국의 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이제 뭐 부채나 불만이 있지만 중국도 지금 눈을 돌린 게 문화 외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공자 학당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느낀 게 무조건적으로 이런 제도적 접근, 공식적인 외교보다는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좀 늦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작부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너무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후속 세대가 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교토 대학교를 가시게 되면 한 건물 전체가 아프리카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연구소 자체가 하나의 건물 자체가 그 나라 연구를 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떠나서 일본 교토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언어 연구를 하면서 침판치, 뭐 그다음에 그런 침판치의 그런 습성 같은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벌써 뛰어넘었고요. 그렇게 단계가 뛰어넘다 보니까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라는 초반의 단계가 아니라 일본은 지금 금융,
보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벌써 그건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연구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뭐 국책 연구 기관도 좋고 아니면 어떤 뭐 긴 호흡 속에서 갈 수 있는 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도 이제 그런 큰 목적과 그 꿈에 맞춰서 보존을 마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좀 우리가 인식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 아까 우리가 86.4%라는 국민들이 아프리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신문에서 뭐 특집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아프리카를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돼서 좀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